네, 안녕하세요. 박현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보 골퍼분들께서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레슨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한 이유가 요새 이제 골프가 정말 대세다 보니까 네. 레슨을 이제 저한테 받으러 오시는 이제 회원님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구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레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자주 나오는 그런 실수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엑기스만 제가 한번 오.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혹시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골프라는 게 항상 내가 방심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실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한번 제 레슨 내용을 들어보고서 나는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골프에 이제 치시면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이제 뭐냐면 어드레스에서 무릎의 각도와 이 허리의 각도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올바르게 쓰는 어드레스는 이 각도가 맞아요. 네. 지금 제 무릎의 각도와 제 숙여져 있는 허리 각도가 지금 이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공이랑 가까워져야지 공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느낌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이 공하고 이 시선이 가깝다고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퍼분들 공 치실 때 계속 공하고 좀 멀리 선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 무릎의 높이와 각도와 허리의 높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정도의 무릎의 높이와 허리 각도가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저를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승마 뭐 기마 맞아요. 자세 해라. 스쿼트 뭐. 자세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쓰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공하고 가깝다는 느낌에 이렇게 네. 쓰시는 맞아요. 분들 계신데 네. 꼭 약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큰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러면 안 되고 조금 무릎을 완전히 펴보세요. 무릎을 완전히 피시고 딱 다리에 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다리 힘을 탁 빼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무릎이 힘이 빠지면서 완전히 펴지지는 않습니다. 딱 요 정도 무릎 높이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무릎의 높이여야지 사실 무릎의 높이가 딱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허리 숙이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방법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보면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허리를 많이 숙여 보래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겟을 보면서 일어났을 때 최대한 타겟을 보기 편한 각도로 허리를 이제 숙여줘라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배울 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골퍼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또 그래도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으신 대로 안 먹혀요 레슨이.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이제 뭐냐면 그립을 잡고서 팔을 이렇게 샤프트랑 일직선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면 안 되고 가슴을 딱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을 딱 내려보게 되면은 팔을 더 이상 내리지 못하게끔 걸리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쭉 숙여 볼게요. 그러면은 허리를 딱 숙이다 보면 채가 바닥에 닿는 순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의 허리의 각도, 허리 숙이는 그 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약간의 경직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 약간의 경직은 맞아요.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서 저희가 무릎을 많이 굽히고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면은 손의 높이가 마찬가지로 좀 낮아지게 네, 됩니다. 너무 낮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요 헤드의 각도가 요렇게 힐 부분에 요 안쪽 부분만 바닥에 닿고 앞쪽은 뜨게 됩니다. 네. 네, 요렇게 앞쪽이 뜨게 되면요. 요 닿아 있는 힐 부분 먼저 바닥에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헤드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이 자꾸 훅이 나다 보면은 훅을 안 내려고 또 이상한 동작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무릎의 각도 그리고 허리의 각도를 유의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립입니다. 이 골퍼들께서 이제 골프를 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들어하는 게 그립이고 또 가장 흔히들 많이 실수하는 게 그립입니다.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밥 먹고 골프만 치는데도 그립을 좀 자주 바꿨었어요. 원래는 이제 올바르게 잡았다가 다른 뭐 다운스윙이나 아니면 백스윙 신경 쓰다 보면 또 그립을 또 신경을 안 써서 그립이 또 망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는데요. 자, 아마추어 분들께서 많이들 실수하는 이 그립이 뭐냐면
롱썸 그립입니다. 롱썸. 네, 롱썸이라고 하면요, 이 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많이 나와 있게 되면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이 채의 무게를 왼손 엄지가 다 받아들이면서 왼손 엄지를 다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내밀어서 잡는 이유가 그립을 잡았을 때 이 손 안에 빈 공간이 없게끔 해야 안정적이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립을 그렇게 잡게 되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견고한 게 아니고 경직이 돼버리면서 네, 공을 치려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유연한 손목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딱딱한 움직임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공을 쳤을 때는 약간 이런 스냅이 있어야 돼요. 견고함 안에서도 이런 스냅이 있어줘야 되는데 롱썸 그립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둔탁하게 맞네요. 맞습니다. 네. 딱딱한 느낌의 네. 스윙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립 잡으시는 분들이 치퀴닝을 그렇게 또 많이 해요. 아, 어떻게든 이 채를 이 경직돼 있는 스윙 안에서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잡아당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키닝 되시는 분들, 또 그립을 잡았을 때 네,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롱썸으로 잡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채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립보다는 좀 많이 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얇은 부분으로 그립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올바른 음. 그립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이렇게 거꾸로 잡게 되면요, 손가락으로 잡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요. 롱썸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빈 공간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잡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네. 얇게 요 얇은 부분을 잡게 되면은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서 엄지 손가락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 더 어색하고, 오히려 이렇게 당기면서 잡아주는 쇼썸 그립 또는 미들썸 그립처럼 잡히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본 후에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그립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엄지손가락에 무리도 없고요. 그리고 공을 치면서 훨씬 유연한 손목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립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그립.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백스윙 시 왼팔에 힘을 많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누구나 다 아마추어 골퍼분들 중에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 왼팔 펴. 너 지금 왼팔이 접혀 있으니까 공이 그쵸. 그렇게 맞는 거야. 맞아요. 좀 더 왼팔을 펴봐. 이런 얘기 듣는데, 그래? 왼팔 펴? 그러면 보통 어떻게 왼팔을 피려고 하냐면, 뻣뻣해지죠. 그쵸? 왼팔을 이렇게 힘을 줘서 피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왼팔에 힘을 줘서. 그럼 저는 지금 몸에 있는 온 힘이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저희는 오른손 잡이인데 말이죠. 그쵸? 백스윙을 했을 때는요, 오른쪽으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스윙을 하면은 저희가 원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죠. 중심이 버텨진 상태에서 오른손과 오른팔을 뒤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가동 범위가 이렇게 넓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을 가지고서 백스윙을 들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많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움직이려고 하면 몸이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이 펴지는 것은 오른팔에 의해서, 오른팔이 원이 이렇게 크고 왼팔은 이렇게 원이 작으니까 오른팔을 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쭉 채를 들어주려고 하면서 네, 이렇게 왼팔을 잡아당겨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 오른팔에 의해서 왼팔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왼팔에 힘을 주려고 하게 되면은 다운스윙을 했을 때 몸이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도 나올 수 있고요.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왼팔에 힘 많이 빼주세요. 왼팔에 힘 많이 빼주고 오른팔로 쭉 들어주려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 이 왼팔은 백스윙 탑에서 항상 초승달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네. 네, 항상 왼팔에는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승달. 자, 이렇게 백스윙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운스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차근차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운스윙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과도한 슬라이딩 하지 않기. 네, 이게 뭐냐면 일부러 이제 왼쪽으로, 슬라이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으로, 저희가 공을 왼쪽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주는 동작을 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하면은, 자, 저희가 공을 왼쪽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뭐 드라이버 가지고 250씩 치고 싶고, 뭐 아이언을 가지고 150씩, 치원 아이언을 가지고 150씩
또는 이제 여성 골퍼분들은 뭐 한 120m까지도 7번 아이언 가지고 치고 싶어 하는데 그 의지를 다 스윙으로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시게 되면은 약간 달려들게 되네요. 그렇죠. 네. 덤빈다고 하죠 또. 네. 맞아요, 맞아요. 공을 치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체중을 왼쪽에 실어도 돼? 오케이, 이거였어 하면서 체중을 왼쪽에 엄청 실어주면서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쩌면 숏아이언과 미드아이언은 이렇게 했을 때 공이 맞을지도 몰라요. 괜찮게. 그렇지만 채가 점점 길어졌을 때는 훨씬 더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점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는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치기는 하나 회전 운동이 더 메인이 되어야 해요. 스윙은 항상 회전이니까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는 항상 내 몸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좋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몸에 슬라이딩이 많이 나오고 회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백스윙 때도 몸이 제자리에서 이 오른쪽 어깨가 뒤쪽으로 많이 빠지는 느낌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공이 맞고 나서 팔로우 스루 때도 왼쪽 어깨가 위로나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빠져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스윙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른쪽 어깨를 슬라이딩은 삼가해라. 그렇죠.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주고 왼쪽 어깨를 뒤로 빼주려고 하면은 훨씬 더 스윙을 하면서 회전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똑같이 스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이제 골프를 처음 이제 입문을 하면은 저희가 아이언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7번 똑딱이부터 네. 시작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꽤 길어요. 7번 아이언을 가지고서 공을 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계속 7번 아이언이나 또는 뭐 그냥 진짜 아이언만 공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드라이버를 치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를 칠 때 아이언처럼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께서 이제 저는 아이언은 잘 쳐요. 근데 드라이버는 잘 못 칩니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드라이버도 아이언처럼 치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프로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또 들어보면은 이 드라이버 스윙이나 아이언 스윙이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이제 이 드라이버랑 아이언을 쳤을 때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언과 이 드라이버와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언은 이제 저희가 공을 찍어 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래로 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부터 채를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들어주고 이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공을 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언처럼 짧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들어주고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듯이 치시면 안 되고 멀리 있으니까 앞에 있는 채를 뒤로 보내주고 뒤에 있는 채가 앞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멀리 서서 스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어드레스 하실 때 허리 각도 아까 체크했던 방법이 있죠. 네. 가슴 펴고 팔 내리고 허리 숙여주게 되면은 채가 바닥에 닿는 위치가 있어요. 이 정도만큼 공과 몸하고와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손과 몸하고와의 간격이 있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게 이제 드라이버랑 아이언의 첫 번째 차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찍어 쳐도 되기 때문에 척추의 각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올려 치셔야 하고 또 열려 있는 클럽을 많이 손으로 닫아주는 느낌으로 쳐야 하기 때문에 네. 몸의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셔야 돼요. 아이언은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손을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래야 또 멀리 치실 수 있대요. 아니면 또 드로우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보다는 그립의 끝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똑같이 위치하고 몸의 각도만 기울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버를 칠 때와 아이언을 쳤을 때의 차이점인데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드라이버도 잘 칠 수 있고 네. 아이언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다 신경 쓰면서 공을 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을 치시면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신경 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가 또 이제 골프 앤 PBA 너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영상을 네. 수시로 보면서 어허.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